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데이터를 적재하기 위한 연결 관리자도 프랩 파일 연결 관리자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 솔루션 탐색기에서 연결 관리자에서 새 연결 관리자를 사용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만드느냐 그러면 여기 연결 관리자 그러니까 이 패키지의 디자인 화면 아래에 있는 이 연결 관리자에서 그 패키지에서 사용할 새 연결 관리자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마우스를 이제 이 연결 관리자 화면에 두고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을 하면 새 OLEDB 연결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새 OLEDB 연결을 클릭을 하면 OLEDB 연결 관리자 구성을 위한 화면이 나타나고 여기서 이제 어드벤처웍스 DW2012와 연결하기 위한 연결 관리자를 이제 구성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 만들기를 클릭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새로 만들기가 나타나죠. 그럼 서버 이름이 나타나는데 새로 고침을 하면 자기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그 PC의 서버가 이제 표시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잘 표시가 안 되고 그러면 여기를 보면 아무것도 안 나타나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우리가 그 SSAS에서 그 DW 데이터 웨어하우스하고 연결할 때도 그랬습니다만은 로컬 호스트를 직접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직접 입력을 하고 그게 엔터를 치니까 없어졌네요. 그럼 엔터를 치지 않고 로컬 호스트를 이제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가면 여기에 이제 그 로컬 호스트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동작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들이 쭉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가 사용할 어드벤처웍스 DW2012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연결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연결 테스트에 성공했다는 게 나타나죠. 그럼 성공에 나타나면 이제 제대로 적재할 데이터 웨어하우스하고 ETL 우리가 만들 ETL 패키지가 잘 연결이 됐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확인을 해서 이제 종료를 하면 이제 연결 관리자가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적재할 DW를 위한 이제 연결 관리자까지 만들어졌으면 ETL 패키지에 데이터들을 이제 변환시키는 흐름 태스크를 추가하는 이제 과정을 이제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을 이제 하기 위해서는 제어 흐름을 먼저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왼편에 있는 SSIS 도구 상자에서 이제 즐겨찾기에 보면 SQL 실행 태스크하고 데이터 흐름 태스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 흐름 태스크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가지고 와서 제어 흐름에다가 화면에다가 이렇게 놓으면 데이터 흐름 태스크가 제어 흐름에 이제 포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흐름 태스크 이렇게 나타나게 됐죠. 그럼 이걸 나타나면
이 데이터 흐름 태스크를 선택을 해서 이름 바꾸기 하면 이제 여기에 그냥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데이터 흐름 태스크의 이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습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extract sample currency data 이렇게 하면 이제 이름이 이제 바꿔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름을 바꿨으면 이 제어 흐름 화면에 안에 있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데이터 흐름 태스크가 이제 하나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고 그 데이터 흐름 태스크의 속성을 보면 이제 이렇게 쭉 나오는데 로컬 아이디 그러니까 언어는 한국어이고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데이터 흐름 타스크를 하나 추가를 했으면 그 안에 실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데이터들이 흘러가는 것인가, 그러니까 데이터들에 대해서 무슨 작업들이 어떤 순서로 실행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지정을 해주는 단계를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흐름 화면을 이제 여기 와서 데이터 화면 흐름을 열고요.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이제 데이터가 어디서 오느냐 그러면 여기 프랩 파일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읽어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SSI에서 도구 상자에 와서 기타 원본에 가면 여기에 프랩 파일 원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랩 파일로부터 데이터를 우리가 가지고 온다. 그래서 프랩 파일 원본을 이제 선택을 해서 데이터 흐름 화면에다가 이렇게 두면은 데이터 흐름에서 프랩 파일이 이제 추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가가 되면 선택을 하고 조금 전에 한 것처럼 이름 바꾸기를 해서 기본적으로 제공된 프랩 파일 원본이라는 이름 대신에 extract sample currency data라는 이제 이름을 주고요. 그 다음에 프랩 파일 원본을 이제 선택하고 난 뒤 두 번을 클릭을 해서 실제 프랩 파일 원본으로부터 데이터를 어떻게 읽어 올 것인가를 이제 지정을 하기 위한 프랩 파일 원본 편집기를 열어서 이제 각각의 열이 어떻게 매칭이 되는가를 이제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외부 열이 에버리지 레이트가 되면 이제 내부 열이 에버리지 레이트로 넘어오고 그럼 우리는 그냥 이름을 그대로 사용을 하는 경우인데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이제 가정을 해서 열들이 프랩 파일 연결 관리자를 만들 때 지정해 놓은 그런 그 칼럼들이 그러니까 샘플 프랩 파일 소스 데이터를 위한 이제 연결 관리자를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이 연결 관리자를 만들 때 우리가 지정해 놓은 이 칼럼의 열의 이름들이 제대로 돼 있는가를 확인하고 제대로 돼 있으면 이제 그 연결 관리자가 제대로 됐다는 걸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확인이 다 됐으면 확인 버튼을 이제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에 프랩 파일 원본을 이렇게 봐서 이제
하고 난 뒤 속성을 선택하면 속성도 로케일에 한국어가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데이터를 프레 파일로부터 데이터를 읽어 왔으면 그 읽어온 데이터를 이제 읽어 와서 우리가 강의 자료에서 이야기했듯이 1단계에서는 여기에서 말한 것처럼 이 커런시 키하고 데이터 키를 이제 추가하게 할 거거든요. 찾아서. 그래서 커런시 키하고 데이터 키를 추가하기 위한 그런 이제 변환 작업을 실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을 이제 실행하기 위해서 먼저 커런시 키를 이제 추가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SSIS 도구 상자에서 보면 여기 이 조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회를 가져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두고요. 그 다음에 여기 파란 화살표를 이제 조회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 조회 작업은 그러니까 그 우리 읽어드린 텍스트 파일에서 커런시 키 그러니까 USD라고 되어 있죠. USD를 읽어서 여기에 커런시 키가 이렇게 USD라고 되어 있죠. USD를 읽어서 어디를 가서 조회했느냐 그러면 딤 커런시라는 테이블을 조회를 해서 USD에 해당하는 커런시 키를 찾아서 이 커런시 키를 입력하는 그러니까 새로운 칼럼을 하나 만드는 그런 이제 조회 작업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기존에 있는 테이블을 찾아서 조회해서 값을 읽어내는 거기 때문에 조회라는 그런 이제 그 타스크를 우리가 실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읽어 들어온 데이터가 이제 조회라는 타스크로 연결을 하고 나면 조회를 이제 더블 클릭을 하면 조회 변환 그러니까 변환을 하는데 추출해 온 데이터를 변환을 하는데 어떻게 변환을 하느냐 하면 조회를 해서 쿼리를 해서 이제 변환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조회 변환 편집기에 보면 일반에 가면 전체 캐시, 부분 캐시 있는데 전체 캐시라는 건 이제 한꺼번에 읽어든 데이터를 다 처리하느냐 그러면 아니면 조금씩 일부씩 처리하느냐 하는데 이 경우에는 뭐 데이터가 얼마 되질 않기 때문에 전체 캐시를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연결 유형은 OLEDB 연결 관리자를 이제 선택을 하고요. 물론 우리가 텍스트 파일을 읽어드리겠지만 그런 그 데이터의 변환이 SQL 서버의 마이크로소프트의 플랫폼에서 이제 모든 게 이루어져서 이제 적재가 되기 때문에 OLEDB 연결 관리자를 이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적재할 때는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SQL 서버 DBMS에서 관리하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적재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OLEDB 연결 관리자를 이제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치하는 항목이 없는 행 처리 지정에는 구성 요소를 이제 만약 좀 오류가 나타나면 일치한 항목이 없으면 이제 실패로 처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연결을 클릭을 하면 연결 관리자는 이제 적재하는 데이터베이스와 연결은 localhost 어드벤처웍스 DW로 이제 2012로 이제
하고 이제 연결을 해서 우리가 조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테이블 또는 뷰는 뭘 사용을 할 것이냐 그러면 dim 커런시를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회를 할 때 우리가 읽어드린 데이터에 있는 그 여기 있는 화폐 단위에 해당하는 커런시 키를 우리가 찾는 거기 때문에 이 샘플 데이터에 있는 건 지금 이제 USD 하나만 있지만 앞으로 이제 할 것은 여기 뭐 ARS나 AUD나 여러 개가 이렇게 쭉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화폐 단위에 대한 이게 아니고 이 화폐 단위들에 대한 그 행들을 이제 dim 커런시 테이블로부터 다 읽어 가지고 그 해당되는 이 화폐 단위에 대응하는 커런시 키를 이제 찾아서 추가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dim 커런시 테이블을 여기 보면 이제 dim 커런시 테이블이 있습니다만은 dim 커런시 테이블에 있는 모든 그 화폐 단위를 우리가 다 조회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일부만 이제 조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그 강의 자료에 강의 자료가 아니라 여기 자습서에 있는 이 SQL 문, 그러니까 select from dim currency table에서 currency alternate key, currency alternate key가 이제 currency를 나타내는 그 약자들이죠. currency alternate key가 ARS, AUD, 지금 우리가 사용할 그 화폐들, 그 화폐들인 것들만 이제 선택을 해서 그 행들로 구성된 그런 이제 쿼리 결과를 만들고 그 쿼리 결과하고 그 쿼리 결과에 포함되어 있는 이 화폐 단위들하고 읽어드린 그 텍스트 파일에 있는 이제 화폐 단위하고를 서로 이제 매칭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체 dim 커런시 테이블에 있는 모든 행이 필요한 게 아니라 얘네들만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뭐 타이핑해도 되고 타이핑하기 귀찮으면 복사를 해서 여기에다가 와서 이제 붙여넣기를 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쿼리를 하고 난 뒤 이제 미리 보기를 하면 여기 SQL에서 지정한 그런 이제 그 currency alternate 키를 포함하는 행들만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 이제 입력 데이터에서는 뭐 USD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USD에 해당하는 커런시 키 100번이 이제 추가되도록 하고요. 이번 예제에서는 샘플 커런시 데이터에 점 텍스트에서는 USD만 있는데 다음에서 하는 이제 다른 화폐 단위로 들어있는 파일들도 같이 이제 다룬다고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유로다 그러면 뭐 36이 이제 추가되게 그렇게 이제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봤으면 이제 닫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확인을 클릭을 하면 이 조회를 위한 작업이 이제 타스크가 이제 정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에 가면 여기 이제 입력되는 텍스트 파일에 있는 칼럼들이 있고 그 다음에 dim currency 테이블에 있는 칼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currency ID가 뭐하고 일치하느냐 그러면
currency alternate key하고 일치하는가를 우리가 체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currency ID가 USD면 여기 dim currency 테이블에 있는 currency alternate key가 USD인 것을 찾아서 우리가 뭘 추가하려고 하냐 하면 currency key를 이제 새로 추가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이 추가는 이제 currency key를 선택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읽어드린 데이터를 이제 사용을 해서 조회를 해서 어떤 칼럼을 추가할 것인가 하는 그 작업이 이제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완료가 됐으면 이제 확인을 클릭을 하면 여기 이제 조회를 위한 타스크가 지정이 다 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회의 이름을 이제 안 바꿨네요. 그래서 이름을 바꾸려면 조회 타스크를 선택을 하고 이름 바꾸기를 해서 lookup currency key 그래서 lookup currency key 해서 이제 이름을 바꿔주겠습니다. 먼저 바꿨어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빠뜨렸네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커런시 키가 됐으면 그 다음에는 데이트 키를 이제 추가를 하는 작업을 이제 실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커런시 키와 거의 동일한 방법으로 하면 되죠. 그래서 조회를 선택해서 이 아래에다 두고 그 다음에 이렇게 뒀으면 이름 바꾸기를 해서 이름을 lookup date key로 이렇게 바꾸고 키로 바꾸고 그 다음에 currency 키로 나오는 파란 화살표하고 빨간 화살표 중에서 파란 화살표를 선택해서 lookup date 키로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연결을 하면 입출력 선택 화면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 이제 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 위에서 어떤 데이터들이 아래로 내려오는가를 이제 지정을 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lookup currency key를 해서 currency key를 추가한 것 중에서 조회가 일치하는 것들 그러니까 오류 없이 잘 커런시 키가 추가된 것들에 대해서 이제 데이트 키를 이제 추가하는 거죠. 커런시 키에서 문제가 생긴 거는 데이트 키를 추가하는 작업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래서 조회 일치 항목 출력을 해서 이제 조회 입력 그러니까 위에 단계에서 조회가 일치된 항목들만 출력을 받아서 아래 단계인 lookup date key의 입력으로 사용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지정이 되면 확인을 클릭을 하면 이제 화살표가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lookup date key를 이제 더블 클릭을 하면 이제 동일한 이제 조회 화면이 나오는데 다만 그 커런시 키는 합해 단위가 몇 개가 안 되니까 한꺼번에 dim currency 테이블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 읽어 들어와서 전체 캐시를 해서 이제 작업을 하는데 반해서 데이트는 dim 데이트에는 날짜를 나타내는 레코더가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그걸 한꺼번에 전체 캐시를 하면 시스템에 너무 많은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im 데이트에 그러니까 우리가 룩업 하려고 하는 dim 데이터의 dim 데이터 테이블의 크기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전체를 이제 갖고 오는 게 아니라 부분 캐치 일부분씩 필요한 것만 이제 갖고 와서 이제 하는 거죠. 갖고 와서 하고 그 다음에 연결도 OLEDB 연결 관리자를 통해서 dim 데이터 테이블이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인
어드벤처 웍스 DW2012하고 이제 연결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일치하는 항목이 없을 때는 구성 요소를 실패라고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결로 가보면 어드벤처 웍스 DW 2012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테이블 또는 뷰 사용을 하면 그 테이블에 있는 모든 행을 우리가 다 사용을 하는 거죠. 입력되는 파일은 샘플 커런시 데이터.txt인데 이 샘플 커런시 데이터.txt 안에 어떤 날짜가 들어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dim 데이터 안에 들어있는 모든 데이터하고 모든 행들하고 여기 있는 샘플 텍스트 파일에 있는 그 행들하고 비교를 해 봐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dim 데이터를 선택을 해서 이제 전부 다 그 dim 데이터에 있는 모든 행을 이제 샘플 데이터하고 비교하는데 이제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로 가보면 여기에 보면 이제 입력되는 텍스트 파일에 있는 이 칼럼들이 이렇게 있죠. 그런데 보면 아까와 비교해 보면 요 위에 있는 하나 커런시 아이디, 커런시 데이트, 엔드 오브 데이 레이트는 다 똑같은데 뭐가 하나 추가됐죠? 커런시 키가 요 앞에 단계에서 룩업 커런시 키 타스크를 실행하면서 그 성공을 하면 커런시 키가 이렇게 추가되라고 우리가 체크를 했잖아요. 그게 이제 추가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가 하려는 것은 커런시 데이트 날짜를 선택을 해서 이거를 뭐하고 비교하느냐 그러면 full date alternate key하고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일치하면 그 해당되는 행에서 데이트 키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이제 추가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 놓고 나면 뭐 고급 뭐 오류 출력 이런 쪽은 조회 일치 항목에서 오류가 나면 구성 요소 실패로 해라. 그 다음에 뭐 데이트 키를 이제 더 추가하려는 거죠. 입력은 조회 일치하는 항목들을 다 가지고 와서 열은 이제 데이트 키를 이제 또 하나 더 추가하는 것을 이제 여기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정이 되고 나면 이제 확인을 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lookup date key라는 타스크가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타스크에 대해서도 속성에 보면 로케일이 한국어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데이터 변환 작업을 다 했죠. 그래서 여기서는 데이터를 이제 추출하고 샘플 데이터로부터 데이터를 이제 추출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변환을 했죠. 변환을 했는데 우리가 한 변환은 뭐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바꾼 건 아니고 뭘 한 겁니까? 칼럼을 두 개를 이제 추가를 한 거죠. 그래 추가를 해서 변환을 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적재를 해야 되는 거죠. 적재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대상이 되는 타겟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지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지정을 해 주기 위해서 SSI에서 도구 상자에 와서 기타 대상, 여기서 대상이라는 게 타겟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말로 하니까 이제 대상이 되는데 그냥 영어로 말하면 이제 타겟이라는 거죠. 타겟.
그래서 이 타겟 중에서 OLEDB 타겟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화면에다가 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OLEDB 대상 되는 것을 이름을 이제 좀 더 우리가 알고 싶도록 샘플 OLEDB 데스티네이션 이렇게 지정을 하겠습니다. 샘플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나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룩업 데이트 키에서 이 파란 화살표를 해서 이제 데스티네이션에다가 연결을 하면 입출력 선택을 하는데 당연히 OLEDB 타겟 대사가 타겟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입력을 하는데 어떤 걸 입력을 하느냐면 이전 타스크에서 그러니까 룩업 데이트 키 타스크에서 일치하는 항목만 출력을 받아서 이렇게 적재를 해야 되겠죠. 일치하지 않는 것을 적재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치하는 항목을 출력을 받아서 OLEDB 대상에다가 입력을 하도록 지정을 하고 정의를 하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연결을 했으면 실제 이제 심플 OLEDB 데스티네이션을 이제 클릭을 해서 그 타겟 데이터베이스에 적재하는 것이 제대로 지정이 됐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연결 관리자는 여기 있는 것처럼 OL 로컬 호스트의 어드벤처웍스 DW 이제 2012가 이제 지정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어떤 테이블에다가 우리가 데이터를 적재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적재할 테이블 또는 뷰 이름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새로 만들어서 하나 이제 선택을 할 거죠. 그래서 새로 만들기 위해서 여기서 새로 만들기를 이제 클릭을 하고요. 그러면 새로 만들기에 보면 create table에서 여기 테이블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average rate 그 다음에 currency ID, currency date, end of day date 이것은 이제 샘플 데이터, 입력 데이터에 있는 거죠. 여기에 추가해서 뭐가 이제 들어간 겁니까? 여기에 currency 키하고 date 키가 추가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새로 만들 테이블이 이제 샘플 OLEDB 데스티네이션이 아니라 뭐냐 그러면 new fact currency rate라는 이제 테이블을 우리가 만들 겁니다. 확인 이렇게 하면 new fact currency rate라는 테이블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이제 매핑을 선택을 하면 이제 그 ETL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칼럼들이 이제 입력된 텍스트 파일에 있는 4개의 칼럼하고 거기에 추가해서 ETL 과정을 통해서는 요 커런시 키하고 데이트 키 2개의 칼럼이 추가가 됐죠. 이렇게 추가가 된 6개의 칼럼이 그 new fact currency rate라는 테이블에 그대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 칼럼과 타겟 칼럼이 서로 일치하는 것을 이제 확인하면 이제 확인을 클릭을 해서 창을 닫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모든 그 ETL 작업에 대한 설계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다 끝나면 이게 이제 보면 뭐 좀 이
ETL 작업을 구성하는 타스크들이 좀 들쭉날쭉하게 돼 있죠. 그러면 서식에 가서 자동 레이아웃을 이제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쫙 레이아웃이 자동으로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ETL 그 패키지가 무슨 작업을 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하려고 그러면 이제 SSIS 패키지를 나타내는 디자인 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을 해서 주석 추가하면 여기에 이제 주석을 설명을 우리가 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을 달기 위해서 뭐 영어로 달 수도 있지만 이제 한국어로 선택을 하고 난 뒤 그 다음에 주석의 데이터 흐름이 파일에서 데이터를 추출하고 dim currency 테이블의 currency 키와 dim date 테이블의 데이터 키에서 값을 조합한 다음 no currency rate 테이블의 데이터를 기록합니다. 이렇게 이제 복사를 해서 여기에 가져가서 붙여넣기 하면은 이제 이렇게 주석이 추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게 너무 길죠? 그럼 이제 너무 길면 여기에 마우스를 이제 클릭을 해서 이제 엔터를 치면 데이터 열에서 값을 조회한 다음 추출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좀 훨씬 이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주석을 추가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와서 이 패키지를 ETL 패키지를 볼 때 이게 뭘 하는 패키지다 하는 것을 이제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ETL 패키지를 다 만들고 나면 이걸 이제 실제 잘 작동하는지 한번 디버깅을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버깅을 하기 전에 자습서에 있는 것처럼 제어 흐름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습서하고 비슷한 모양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칸을 좀 줄이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세부적인 데이터 흐름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디버거라는 이제 메뉴에 가서 디버깅 시작 하면은 우리가 개발한 ETL 패키지가 제대로 잘 실행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다 이제 초록색 그린라이트가 이렇게 쭉 나왔죠. 그리고 이제 패키지 실행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환하려면 디버거 메뉴에서 디버깅 중지를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이게 제대로 이제 패키지가 실행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디버거에 가서 디버거 중지를 이제 클릭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디버깅이 이제 중지가 되고 그 대신 이제 ETL 패키지가 제대로 작동이 이제 된 거죠. 그럼 제대로 작동이 됐는가를 확인을 하려면 아까 실행했던 SQL 서버 매니지먼트 스튜디오를 가서 여기 가서 이제 새로 고침을 클릭을 하면 어드벤처웍스 DW 2021을 선택해서
세로 고침을 이제 클릭을 하면 거기에 테이블에 뭐가 있느냐면 New Fact Currency Rate라는 테이블이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테이블에 어떤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는가 하는 걸 이제 보기 위해서 뭐 여기 가서 상위 1000개 행리 코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 새 쿼리를 클릭을 하고 여기서 select star from 테이블 이름이 뭐죠? New Fact Currency Rate 하고 난 뒤 실행하면 이제 이렇게 쭉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그 데이터들이 이렇게 읽은 데이터들이 이렇게 딱 들어오고 먼저 4개의 칼럼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추가된 칼럼이 커런시 키와 데이트 키가 추가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2005년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데이트 날짜가 2008년 7월 1일까지 이렇게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입력 데이터를 하고 보면 입력 데이터도 입력 테스트 파일도 2005년 7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맨 마지막 날이 2008년 7월 1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2005년 7월 1일부터 그 다음에 2008년 7월 1일까지 데이트 날짜가 이제 제대로 추가된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개발한 ETL 패키지가 이렇게 1097개의 레코드를 입력해서 새로운 테이블을 만들었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서 샘플 텍스트 파일을 읽어서 기존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다른 테이블들을 참조를 해서 거기서 원하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와서 새로운 추가적인 칼럼을 이제 2개 만들어서 그렇게 변경된 데이터를 이제 새로운 테이블에다가 적재하는 그런 ETL 패키지를 만드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내용이 1단원의 그 작업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단원에 와서는 1단원에서 만들어진 ETL 패키지를 사용을 해서 이제 샘플 커런시 데이터.txt 파일 하나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파일들, 그러니까 이 어드벤처 웍스라는 회사에서 사용하는 모든 화폐 단위에 대한 그 환율 데이터를 읽어서 그 다음에 그 환율 데이터를 포함하는 기록한 New Fact Currency라는 그 테이블을 차원 테이블을 만드는 과정을 이제 다음 2단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